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논란을 낳고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요. 무대뽀 밀어붙이기로 관건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4일 대구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불과 석 달여 만에 대구를 또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개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하여튼 저와 우리 홍준표 시장님 또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이 재직하는 중에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미 전국을 돌며 900조가 넘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왔는데요. 한 해 국가 예산보다 많은 비용을 대체 어디서 충당하겠다는 걸까요? 윤 대통령이 대구에서 신속한 집행을 약속한 정책만 10여 가지, 대구 신공항과 팔공산 고속도로 건설,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사업 지원, 동성로 관광 특구 지원, 서부 악취 문제 해소까지 들어가는 예산만 이번에도 5조 원 규모인데요. 상상을 불허하는 놀라운 스케일입니다. 수도권에 이어 지난달부턴 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에는 가덕도 신공항, 울산에선 그린벨트 해제, 서산에선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는데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여당 지원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데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념 대신 민생을 챙기라는 야당 요구에 응한 것일 뿐 관건 선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총선은 물론 1년 내내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는데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불법적 행위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아니라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대통령실은 지역 현안과 연계해 호남과 강원 등 앞으로 전국을 두루 찾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언제 방문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은 앞으로 37일 남았는데요. 이 기세라면 총선 전날까지도 대놓고 이 뻘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마침 5일 송두리째 삭감시켜버렸던 R&D 예산을 갑자기 대폭 증액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작년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 R&D 예산을 모조리 날려버린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3월 5일 내년도 R&D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2025년은 아직도 9개월 넘게 남았습니다. 이 한심한 인간들의 사전 선거운동, 관건운동이 점입 가경인데요. 무리한 예산 삭감에 끊이지 않고 비판이 제기되자 2025년 예산에는 증액하겠다는 개 어이없는 발표를 감행한 겁니다. 오로지 총선 승리에 목을 맨 윤석열 정부, 사실상 이번 총선에 패하게 되면 앞으로 3년은 식물 정부로 보내게 될 텐데요. 그 중간이라도 탄핵 소추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사활을 거는 겁니다. 하지만 뜻대로 될까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필패로 보입니다. 이 문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그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망사건 수사 진행 경과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외압 의혹을 폭로한 뒤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8월 11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는 비슷한 제목의 또 다른 문건을 하나 더 입수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다릅니다. 언론에 공개한 문건에는 없는 대통령실 관련 내용이 더 들어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기 직전인 7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안보실 참모가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고 돼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더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가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애둘러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차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는 사실상 수사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에 임명됐는데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사가 임명된 건 이례적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수사방해를 위한 빼돌리기 인사인데요. 역대 22명의 주 호주 대사 중 군 출신은 군사정권 시절 임명됐던 육군 장성 2명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인가요? 문제는 이종섭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인데요.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결재해놓고도 죄명과 혐의자를 빼돌리라는 등의 지시를 하며 하루 만에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고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는데요. 공수처가 국방부와 군 검찰단, 해병대 사령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이는 와중에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해외로 나가버린 겁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사실상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영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외압의 중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지금 빼돌리는 주요 피의자 은닉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다른 관계자들도 승진과 영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건데요. 총선에 출마한 임종득 전 국가안보 2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국힘당에서 단수공천이라는 보훈 공천을 받았고 육군 군인인 박진인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한 단계씩 진급해 각각 육군 56사단장과 국방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충성해야만 살아남는 이상한 정권, 그러니 주변에 변변한 인재 하나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와 진실은폐에 외압을 행사한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재해놓고는 이를 반복해서 막은 인사입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가 대통령의 경로 위에 벌어진 일이라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한 수사 대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외압입니다. 더 나아가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별도로 회의를 열어 사건 축소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에게 유가족의 동향까지 보고받았다는 폭로도 있습니다. 그동안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지만 2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국회와 법정에서의 위증으로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외압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유가족의 눈물과 해병대 전우의 호선을 외면한 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로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당은 권력의 외압 의혹 당사자들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천까지 주었습니다. 진실은폐, 수사 외압 사건에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틀어막고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다고 해서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기가 늦어질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유가족의 억울함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기문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인사를 주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결례이며 국격을 손상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체면도 나라의 위신도 신경 쓰지 않는 행태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 망신입니다. 해당국인 호주 정부에게도 이러한 야당의 입장을 전하겠습니다.